안녕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12과의 1파트, 첫 번째 파트, 그리고 두 번째 파트, 바로 의문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의문사는 6W1H, W로 시작하는 게 6개고요. 그리고 H로 시작하는 게 하나였습니다. 우리 W로 시작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Who, what, which, when, where, why. 그리고 마지막으로 H는 how가 있었죠. 자, 오늘 배워볼 것은 바로 부가 의문문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파트 역시 부정 의문문, 선택 의문문도 여러분들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같이 필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2과의 3 그리고 12과의 네 번째 파트. 그렇게 어려운 파트라서 동시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부가 의문문부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부가 의문문이라는 이 말부터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가라는 건 뭔가 추가로 덧붙여서 말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의문문은 말 그대로 묻는 문장이에요. 즉, 원래 있었던 앞에 있는 문장 뒤에서 덧붙여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경우예요. 자, 어떤 경우냐면 이거예요. 야, 에이미 영어 선생님은 정말 영어를 잘 가르쳐. 그렇지 않아? 또는 에이미 영어 선생님은 너무 예뻐.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왔던 문장 뒤에서 한 번 더 부가적으로 묻는 것이 바로 부가 의문문이고요. 부가 의문문에 쓰이는 목적은요, 바로 그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그 사실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사실 확인과 그리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평서문 뒤에 덧붙여 물어보는 말. 그래서 덧붙여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평서문이라는 말에 조금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평서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긍정문 또는 부정문을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ot이 들어있는 건 부정문이고 아닌 것은 긍정문이죠. 그래서 앞에 긍정문 또는 부정문이 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긍정문이나 부정문이 있고 그 뒤에 뭔가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형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꼴을 바로 우리가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근데 부가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가 의문문 만드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방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방법. 자, 첫 번째예요. 만약에 평서문이 앞에 있는 문장이 긍정문이면 뒤에는 부정문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부정으로 물어봐야 돼요. 근데 반대로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부정문이면 뒤에는 긍정으로 물어봐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볼게. 톰은 학생입니다. 라고 해볼게요. Tom is a student. 자, 지금 이게 평서문인데요. 이 문장이 긍정문입니다. 그치? 자, 긍정문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이 부가 의문문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동사일치예요. 자, 동사일치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동사는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비동사로 앞에 평서문이 비동사였으면 똑같은 비동사로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이 앞에 평서문이 조동사였으면 똑같이 조동사를 쓰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앞에 나왔던 평서문이
일반 동사였으면 그 일반 동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 do나 does나 did를 가지고 활용하셔야 돼요. 현재 시제일 때는 do does고요. 만약에 그게 과거일 때는 바로 did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 아까 여기서 Tom is a student라고 했어요. 여기서 동사가 지금 is란 말이야. 그럼 is는 무슨 동사지? 비동사입니다. 그럼 똑같이 비동사로 가요. 근데 긍정이니까 뒤에는 부정으로 가야 되겠죠? isn't 이렇게 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 입만 더 해볼게요. 나는 여기에 산다라고 해볼게요. 그는 여기에 산다. He lives here 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앞에 있는 문장이 긍정이니까 이 뒤에 부가 의문문은 부정이 와야 되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lives가 일반 동사기 때문에 여기 뒤에는 do, does, did 중에 현재고 3인칭 단수라서 doesn't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키도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평서문에 나오는 주어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써야 돼요. 즉, 만약에 평서문에 고유명사가 왔으면 얘는 대명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지금 앞에 아까 했던 예를 보면 얘는 다행히 주어가 Tom 그리고 he 대명사기 때문에 he는 대명사기 때문에 여기 똑같이 doesn't he라고 가면 되고요. 대신에 Tom은 고유명사잖아요. 우리가 Tom은 남자 이름이니까 he로 대신하죠. 그래서 여기서 isn't Tom 하면 안 되고 isn't he라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앞에 평서문에 고유명사가 나오면 걔는 무조건 대명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딱 한 개만 더 예문을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부정으로 가볼게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춤을 좀 잘 못 춰요. 그래서 Amy can't dance 라는 문장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문이고요. 평서문이 근데 보니까 부정입니다. 얘가 부정이니까 뒤에는 긍정으로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can't가 조동사니까 똑같이 조동사 can 긍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Amy는 여자니까 she라고 바꿔서 Amy can't dance, can she? 라고 여러분들 질문을 하면 돼요. 오키도키.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톰은 학생이다. 그렇지 않아? 그는 여기 살아. 그렇지 않니? 에이미는 춤을 못 춰. 그치? 이런 식으로 뭔가 앞에 나왔던 문장에 대한 확인, 그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쓰고요. 자, 부가 의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대답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부가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한국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해볼게요. 영어는 재미있어. 그렇지 않아? 라고 해볼게. English is fun. 자, 그러면 뒤에 부가 의문 당연히 isn't it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재밌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재미없다는 친구도 있어요. 만약에 재밌다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yes예요. Yes, it is. 만약에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 no, it isn't예요. 즉, 질문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이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가 의문문에 대한 질문의 긍정과 부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재밌으면 yes고요. 재미가 없으면 no입니다. 즉, 대답하는 내용에 따라 대답하면 돼요. 그래서 대답하는 내용이 긍정이면
yes고요. 부정이면 no입니다. 그래서 대답하는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질문의 긍정, 부정은 중요하지 않다. 긍정으로 물었든 부정으로 물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대답 내용이다. 만약에 대답이 그렇다면 yes고요. 대답이 그렇지 않다면 no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국어 의문문을 넘어가가지고요. 이제 뭘로 들어갈 거냐면 부정 의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정 의문문은요. 자, 이것도 한번 요거부터 정리를 해봐야 돼요. 부정 의문문. 의문문은 묻는 문장이고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 즉, 뭘로 시작하는 거냐면 동사의 부정형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부정형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 보통 너 배고파? 라고 물어보잖아. 긍정으로. 그치? 근데 어떤 경우야? 너 안 배고프지? 자, 너 자나? 라고 이렇게 긍정으로 물어보는데 너 잠 안 오지? 이렇게 반대로, 즉 부정으로 질문을 하는 의문문이 바로 부정 의문문이고요. 얘도 또한 역시 여러분들이 조금 잘 봐야 되는 게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동사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사가 총 3개가 있잖아요. 자, 무슨 동사가 있죠? 비동사가 있고요. 일반 동사가 있고요. 순서대로 갈게요. 조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뭔지를 잘 보고요. 여러분들이 부정 의문문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비동사를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비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의문 만들 때는 그냥 비동사의 부정문, 즉 isn't 또는 aren't 로 시작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과거면 wasn't 또는 weren't 이렇게 질문을 하면 돼요. 근데 얘들아 뭐가 없지? am이 없죠. 자, 우리 I의 주어는 am이지만 자, am은 부정 의문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너는 피곤하지 않아? 했을 때 너가 주어기 때문에 주어가 are이고요. 피곤하지 않아 라고 했으니까 aren't you tired?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선생님이 너 배고프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을 때는 you가 주어니까 you의 과거는 were이고요. are의 과거. 그리고 weren't you hungry? 라고 질문을 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동사를 볼게요. 조동사는 역시 뭘로 질문하면 되냐면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질문을 하면 돼요. 근데 단 얘의 줄임말로 질문을 합니다. 자, 너 우리 모임에 조인 안 할 거야? 라고 물어볼게. 뭐뭐 할 거다가 will이고요. will not은 줄여서 won't예요. 그래서 won't you join 우리 club, our club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won't you join. 자, 일반 동사는요. 아까 부각 의문문에서 만들었다시피 얘는 주어에 따라 시제에 따라서 항상 do. 근데 do의 부정은 don't고요. 그리고 does 부정이니까 doesn't고요. 그리고 과거면 did고요. 그리고 부정이니까 didn't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돼요. 오키도키? 너 숙제 안 했어? 라고 물을게. 안 했어? 과거지. 그러면 didn't고요. didn't. You 동사 원형 do your homework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답도 역시 여러분 똑같아요. 너 숙제 안 했어? 라고 했는데 했으면
yes, I did예요. 근데 안 했으면 no, I didn't예요. 자, 이거 아까 부가 의문문에서 똑같이 사용됐던 방법인데요. 질문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하지 말고요. 대답 내용이 긍정이면 yes고요. 대답 내용이 부정이면 no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했다면 yes고 안 했다면 no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선택 의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 의문문은요, 우리 맨 처음에 지난 시간에 선택을 나타내는 의문사, 바로 which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선택 의문문은 자, 선택을 나타내는, 선택을 물어보는 의문문이고요. 그러면 선택을 물어보는 의문사가 which가 있고요. 얘를 활용하면 되고요. 또 역시 선택에 나타낸 접속사, 바로 or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너 영어랑 수학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아? Which do you like better? 자, 어느 것이 더 좋니? 자, 지금 선택입니다. 뭐? English, 영어니? 아니면 or 수학이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답을 yes나 no, 응,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선택해라고 했잖아요. 영어랑 수학 중에 선택을 하라고 했으니까 얘 대답은 yes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yes, no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영어가 더 좋으면 I like English better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선택 의문문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선택을 물어보는 거고요. 주로 which나 or를 써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은 yes, no로 할 수가 없고요. 둘 선택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